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2일 재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이 28일입니다. 이 한 주가 한국 정치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슈퍼위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 매체가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인 24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고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재판 2심 판결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여기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 대다수 언론 매체가 28일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7일에 본회의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걸 땡겨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탄핵 표결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글쎄 그게 가능할까요? 표결이 본회의가 이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24시간 뒤에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이틀 잡혀 있어야 표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본회의가 27일로 잡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민주당이 협의를 해서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때는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닐 겁니다. 모양이 우스워졌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개인적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든 최상목 대행한테 망신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망신은 민주당이 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근데 그 대전제는 물론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이게 이루어져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물러나고 경제부총리로 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이견도 일부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건 또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최강욱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25일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더군요. 그거는 한번 보죠. 제가 보기에는 25일이면 한덕수, 윤석열 이렇게 연속으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의 결과가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이 되나? 저는 물론 제1 가능성이 높은 거는 각하라고 봤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일로 지금 탄핵소추를 했잖아요. 그게 탄핵소추 사유가 5가지인데 5가지 중에 2개 내지 2개 반 정도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종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했다. 대통령한테. 이 부분은 국무총리 때의 일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으로서의 일이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이것도 대통령으로서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를 갖춰야 한다. 그러면 200명. 그런데 그걸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진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가 임명한 국회 입법정책처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151명으로 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같이 할 걸로 보입니다. 그게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각하가 됩니다. 정족수 부족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냐? 자, 원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무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아서 했던 뭐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 이게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여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물어본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설령 앞에 게 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추후에 판명이 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걸로 인한 행정행위, 그걸 뭐 공정력이라고 한다는데, 그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이렇게 그 유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그게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게 그 공정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뭐 제가 법조인들 여러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더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여하튼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내일 모레 그 결정이 오전 10시에 나오죠. 나오니까 아마 그 부분을 저는 각하가 될 거로 보는데, 그런 뭐 재판관 뭐 임명, 최상목 대행의 임명 무효 뭐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헌재가 또 각하가 아니고 그냥 기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인용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변에서 이걸 인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 뭐 한 대여섯 명 정도의 그 중립적 법조인들도 이게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냐? 중요하죠? 민주당은 이게 민주당이 추진했던 당사자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밀어붙였던. 그때도 자, 의결 정족수도 안 된다. 탄핵 사유 5가지, 그 중에 어떤 것도 해당이 없다. 그때는 그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한 것이 그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이냐,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불투명하다. 그러면 5가지라는 탄핵 사유가 어느 것 하나도 확인된 게 없고, 그 중에 오히려 확인된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란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 그거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도 자기는 그걸 막았으나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관련 국무위원들의 증언도 다 종합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대한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인. 그러면 누명 아니냐. 결국 누명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객관적인 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여하튼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누명을 씌워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주당 또는 민주당 언저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예상이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기각사유 안에 한덕수 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느냐, 이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점점점. 증거가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내란 행위 가담했다는 어떤 증언도 나온 적이 없고, 오히려 말렸다는 증언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 이 얘기. 그 얘기를 바로 법률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자, 그 다음에 역시 법조인이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증거도 충분해야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 점점점. 이것도 참 당황스러운 얘기죠.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친 지 2주도 안 돼서 탄핵을 밀어붙여놓고, 그것도 무려 5가지의 사유로 탄핵을 밀어붙여놓고, 지금 와서 이제 이틀 앞두고 2, 3일 앞두고서 그거 탄핵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그랬더군요. 이거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저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의결 정지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200명이 돼야지 왜 151명이냐.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는 각하 아니면 기각,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도 혹시 같은 생각 아닌가? 그렇다면 이 얼마나 무책임한, 앞에 탄핵 소추를 했던 것도 무책임한 거고, 지금 와서 이제 결과 임박하니까 그거 아마 각하 기각될 거려? 이것도 역시 무책임한 거고. 결국은 당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법률적 의미라기보다는 정쟁적 내지는 감정적 대응이었다 하는 자백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 황당한 일입니다. 뭐 그러면서도 또 민주당 사람들은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를 일찍 하는 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당기거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상황 판단이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불과 말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전망은 결코 믿을 수가 없고, 결국 본인들이 얼마나 감정적 또는 오기로 이 정치 문제를 대응하고 있느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드러내서 국민들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런 황당한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물론 뭐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전 10시에 하니까 그 한번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인용 주장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아무도 없고요.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 법률가라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 기각을 예상하고 있는 황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